전격적으로 그동안 겉으로는 대국민 담화에서는 본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그 송달조차 받지 않았던 윤석열이 석동현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도 역시 모호해 보이기만 하고 좀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수계가 자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무언가 법기술을 작용하려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의혹도 있는데 석동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할까요? 아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의 오랜 직위, 50년 직위, 40년 직위 이런 얘기가 하는 막역한 사회라는 얘기는 이미 익히 나와 있고요. 네. 민주평통 전 처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기자회견 하겠다고 해서 외신 불러오고 등등 계속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안 했다 등등 얘기하는데요. 아니,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관련된 군인들, 사령관들이 줄줄이 다 불었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전화 받아서 누구 리스트까지 다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부분들이 이 석동현 씨를 통해 가지고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이 아닌 소란이었답니다. 내란이 아닌 소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소란 한 번 더 듣잖아요. 대한민국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네. 몇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시총이 지금 119조인가요? 순식간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할 때 지금 뭐가 회복했습니까? 주식 환율, 주식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인 거고요. 저는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사람들의 논리 그대로 얘기하면요.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네. 이 사람들 놀리면 전쟁은 땅 따먹기고요.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소환장 날라오고 등등 했는데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부른다고 가야 될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저 정말 너무 화났습니다. 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입니다, 지금. 내란 피의자고요. 대한민국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요. 내란 피의자가 소환장 오면 가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 소환장 왔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안 가는 사람들은요. 긴급 체포되죠. 네, 긴급 체포됩니다. 네. 안 가는 사람들은 죄질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더 가중처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외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고요. 치외법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부르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쓸까 했는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소시오패스라는 얘기죠. 네. 같은데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일정 정도 그런 걸 느끼는 건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거의 지금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고 있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법 질서와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번 내란 쿠데타에 함께 가담했었던 장성이나 장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석열, 김동연이 이제 본인들이 다 쌓고 가겠다.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윤석열은 국회의원 체포의 채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국회에 와서 증언했던 그 군인들은 그들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상당히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저 윤석열 저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야 되는 건가? 아마 많은 군인들이 더 많은 제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망설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4일째 보내고 있는데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인 거부, 수치인 거절, 이런 식이에요. 저는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수치인 거절이라고 듣지만 해석은 술취인 거절이라고 아마 읽지 않을까 싶고요.
더 정말 어제 뭐 이 소식 접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제 윤석열 생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생일이었는데 또 일부 지지자들 꽃바구니 보냈더니 꽃바구니 또 네. 수령을 했다면서요. 꽃바구니를 수령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서는 수침 거부라고 거부한다고요?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 때도 뭐 허구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그냥 이게 버릇이에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야. 제가 보기엔 국민은 이미 당신을 거부했어요. 네. 그거 똑똑히 아십시오. 그 방금 그 사이코패스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감정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눈빛이 흔들리거나 표정에 변화가 오거나 무언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감정이 표출되기 마련인데 윤석열은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입만 벌리면 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벌구의 대표가 윤석열이었고 이번에도 자신이 마치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한 것 그럼요. 해놓고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부름에도 또 수치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포의 채자도 말한 적 없다. 이거는 결국 자신 그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는 정말 너무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고 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가장 좀 적합한 단어가 아니겠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담화 때 몇 차 담화였나요? 2차 담화였나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7일이었죠. 7일. 법적 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 어떠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거부만 하고 있어요. 술취인 거부하면서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홍일 비롯해가지고 이 법꾸라지들이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법적 대응을 안 했다라는 이런 뭔가의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빠져나가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헌재에서 출석 요구서를 비롯해가지고 원래 검찰의 소환장 날라오고 등등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 특히 경호처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시는 누가 했겠냐? 이건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도 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지금 6개 법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점점. 네. 네. 윤석열 체포와 구속은 사실 기정사실일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리조리 그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본인이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듯이 본인의 그 출로를 이번에 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좀 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상당히 우리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